회색빛 겨울 하늘이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논밭 사이로 세차게 불어오며 앙상한 감나무 가지들을 흔들었고 마을 어귀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논밭 사이를 오가는 한 여인의 발자국이 땅에 새겨졌습니다. 박순자는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논밭을 살피는 일과를 거르지 않았죠. 아이고, 또 서리가 내렸구나. 순자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가락으로 감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솥에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최영태를 혼자서 키워낸 세월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45세가 된 영태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죠. 영태가 잘 살면 그걸로 됐지, 뭐. 순자는 씻은 쌀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태가 결혼한 이후로 5년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심지어 남편의 기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낡은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도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아들 잘 지내려나.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에는 그리움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빨리 훔쳤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순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만식이었습니다.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이장은 순자의 오랜 이웃이자 남편의 친구였죠. 순자 씨, 안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만식은 정갈하게 닦인 마루에 앉아 순자가 내온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태한테 전화해봤어요? 지난번 남편 기일에도 안 왔다면서?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기일은 챙겨야지. 한번 전화해봐요, 순자 씨. 아들이 먼저 연락할 거예요. 괜찮아요. 만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는 마세요. 만식이 떠난 후 순자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했죠. 창밖으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겨울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영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영태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 순자는 영태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태의 삶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죠. 달력을 바라보던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아들을 찾아 서울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태가 바빠도 내가 찾아가면 반기겠지. 순자는 오래된 여행 가방에 김치와 직접 지은 쌀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표정에는 기대감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영태가 자신을 반기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진 세월을 살아온 순자는 그런 불안을 금세 떨쳐냈죠. 내일이면 영태를 볼 수 있겠구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손은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지나고도 영태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직접 지은 쌀을 보자기에 싸서 오래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순자는 집을 나서기 전 남편 사진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잠깐 영태 보러 가요. 걱정 마세요. 정읍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고 낯설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패딩 점퍼를 단단히 여미며 추위를 막았습니다. 버스에서 기차로 갈아타면서 수시로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영태의 결혼식 날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이 참 크고 복잡하구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순자는 영태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순자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웠던 아들의 얼굴을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단정한 머리를 한 영태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왜 왔어? 미리 말도 없이. 따뜻한 포옹 대신 맞이한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쌀도 새로 수확했어.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어. 영태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현관 안에서는 누군가 영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영태의 아내 윤미경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미경은 순자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고 영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누구세요? 아, 시어머니? 미경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미경아. 잘 지냈니? 미경은 대답 대신 영태에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오늘 민호네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말들이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안 했나? 우리 지금 정말 바빠.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태야,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었어. 잠깐만 있다 갈게. 하지만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주세요. 영태는 미경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안 돼. 당장 내려가. 다음에 시간 될 때 우리가 연락할게. 순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를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뭐라도 더 말하려는 찰나 영태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얼어붙은 거리에 홀로 서서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정성껏 가져온 김치와 쌀은 결국 아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역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곧 얼어붙어 차가운 얼음이 되었습니다. 정읍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영태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는 그에게 짐이 된 걸까? 순자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영태가 많이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냉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기차가 정읍역에 도착할 때쯤 순자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어머니의 슬픔이자 결단을 내린 여인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정읍의 추운 새벽, 그녀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보다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읍으로 돌아온 순자는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말없이 지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괭이를 손에 쥐고 땅을 파는 순자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 땅을 파며 내 재산 더 세게 파며 다 돌려받아야지. 순자가 논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은 후 서랍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태가 결혼 전까지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해줘서 고마워. 취직하면 꼭 효도할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편지를 읽으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따뜻했던 말들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재산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마을 변호사 이정훈을 찾아갔습니다. 이정훈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갈했습니다. 55세의 이정훈은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였고 공정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재산 정리하려고요. 논밭과 집 영태 주려 했는데 이제 다른 데 쓰고 싶어요. 이정훈은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순자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영태와 미경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정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죠? 제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더니 순자의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자는 논밭과 집,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이 약 3억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태 씨와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애는 이미 날 버렸어요. 이제 내 마음도 정했습니다. 이정우는 순자의 결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기부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마을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논밭은 마을 공유지로 바꾸고 저축으로는 순자 기금을 만들어 노인과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세심하게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으로 영태의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태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태야, 엄마 재산은 너 말 안 들을 거야. 이제 내가 날 버렸듯이 나도 너를 내 삶에서 지울 때가 왔다. 후회해도 늦었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에서 오는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마을회관에 마을 주민들을 모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만식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재산, 마을과 약한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논밭은 공동 경작지로, 저축은 노인과 아이들 위한 기금으로. 순자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 대단합니다. 그 마음씨가 참 고맙네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만식 이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영태가 후회할 날 올 거예요. 그때는 어쩌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언덕 위에서 자신의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흙처럼 내 마음도 내 재산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한편 서울에서는 영태가 순자의 편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뜯었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아, 이리 와봐. 엄마가 미쳤나 봐. 영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편지를 읽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다른 데 쓴다고? 그럴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읍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비쳤습니다. 순자의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녀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재산 기부를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따스한 난로 열기가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 서류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정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영태의 어린 시절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서울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써나가고 싶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과 함께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 이제는 마을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논밭은 마을 공유지로 등록되었고 3억 원의 저축은 순자 기금으로 공식 명명되어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네요. 영태 씨는 더 이상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정훈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보다는 슬픔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김만식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만식의 말에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그녀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별거 아닙니다. 이제 이 마을이 제 가족이니까요. 순자의 말에 마을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회의 후 만식은 순자에게 순자 기금의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따뜻한 식사와 아이들의 교육 지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일이죠? 우리 영태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나도 내 삶을 찾았어요. 그때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마자 영태와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재산을 왜 남에게 줘? 영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경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말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그 돈 우리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영태와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 이미 내 아들은 아니었어. 순자의 말에 영태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영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려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영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늦었어. 너희 돈 다 마을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리고 이정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영태와 미경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씨 유언장과 기부 계약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했어요.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망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럴 순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식 이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순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그분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만식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태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태의 애원에도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은 얼음보다 차갑더구나. 이제 가렴. 여기는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야. 순자의 말에 영태와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순자의 작은 중얼거림은 겨울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을 나선 영태와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독하네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인가 봐요. 영태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냉정한 시선이 아직도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죠. 가자.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차가 출발하고 마을을 떠나는 길에 영태는 자꾸만 백미러로 순자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영태를 향한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마을 사람들 다 매수한 것 같아. 정말 믿을 수 없어. 미경의 말에 영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문전박대했던 일, 수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오직 엔진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영태의 머릿속에는 이제 정읍에 있는 재산을 되찾을 방법만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의 법적 서류는 완벽합니다. 정신감정도 받으셨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상속권을 배제한 유언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영태와 미경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은 걷는 내내 영태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 재산으로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영태는 미경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늘 자신을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경은 물건을 던지며 울었고 영태는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영태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본 회사는 몇 주 후 그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해고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온 영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영태의 무능함을 탓했고 영태는 미경의 물질주의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정읍에서는 순자의 기부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은 마을 공유 농장으로 변했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순자 기금은 노인들의 식사와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였고 마을은 점점 더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김만식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제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네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영태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서운함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를 버렸구나. 영태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심한 영태는 정읍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전화를 받았고 영태는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태니? 엄마,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났어. 전화가 끊어지고 영태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옷을 챙겨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태는 순자의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집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영태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영태와 미경은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며 미경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꾸민 거실은 이제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영태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당신 회사도 잃었는데 우리 집 대출금도 있고.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태는 대답 없이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를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버렸어. 영태의 중얼거림에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 어머니가 우릴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왜 그걸 이해 못해요? 그녀의 말에 영태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미경,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야. 서울에 오셨을 때 우린 문전박대했어.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했고, 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두 사람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영태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순자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 씨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활기차 보이십니다. 영태는 이장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태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는 안정된 미래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빚더미뿐이잖아요. 영태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물질적인 기대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미경이 떠난 후 영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편 정읍에서는 순자의 기부로 마을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마을 공유 농장으로 변했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순자 기금으로 노인들은 따뜻한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만식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이 감사패는 마을 주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순자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제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어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니까요. 마을 주민들의 박수 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논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땅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어요. 아직도 영태가 생각나긴 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마을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순자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정읍 할머니, 전 재산 마을에 기부. 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순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영태는 그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으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사 속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영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으로 기차표를 사서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태는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고 그가 어떤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한 영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회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태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태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네. 영태는 회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태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창 밖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태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영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태와 미경의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대화에서 모든 것을 영태와 그의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독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망치다니. 미경의 말에 영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잘못했어. 재산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잃은 게 가장 큰 손실이야. 미경은 마지막 짐을 싸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인생 모두 망쳤잖아요. 문이 쾅 닫히고 영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아파트는 이제 대출금만 남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정읍에서는 순자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뉴스에 그녀의 기부 이야기가 실리자 다른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읍 할머니, 전 재산 마을에 기부, 냉대한 아들에게 통쾌한 한방. 뉴스 헤드라인을 본 마을 주민들은 순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식 이장은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순자를 정읍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순자 씨,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모인 주민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 이런 대우를 받아 부끄러웠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세요. 내 아들은 날 버렸지만 마을은 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주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마을의 노인들은 순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도 도시로 떠난 자녀들과 소원해진 관계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기부로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자 기금으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생겼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공유 농장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수확물은 공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순자를 찾아와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순자 씨, 법적으로도 완벽해요. 영태 씨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지? 비록 우리 아들은 잃었지만 이제 내겐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영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그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는 영태는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주 조금씩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태는 다시 정읍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요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태는 공유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사이에 순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모종 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영태는 마을회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인생, 너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내 삶을 찾았어.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영태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이 얼마나 통쾌했을지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영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영태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과 자신의 실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아보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영태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영태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읍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대지를 비추는 오전, 순자는 마을 공유 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주름진 손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논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요. 엄청 큰 고구마가 나왔어요. 10살 민서가 주먹만 한 고구마를 들어 보이며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크구나. 민서가 정성껏 가꿔서 그렇지. 민서는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순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내가 할머니 손녀 할래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자식이다. 할머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마을 공유 농장은 이제 정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노동하고 함께 수확을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순자 기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식당에서는 매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아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김만식 이장은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마을이 정말 달라졌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지요.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에서는 풍성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자 기금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노인들과 아이들,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만식은 잔을 들어 순자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건강을 위해 건배. 모든 주민들이 잔을 들어 함께 외쳤습니다. 건배. 순자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내 재산 사람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득 마을회관 창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잔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세련된 회사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태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작은 중얼거림을 남기고 영태는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의 작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였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논밭에 도착한 그녀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복수, 이걸로 끝이야.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재산을 지키거나 아들을 벌주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마을은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일터로 향했고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는 이제 모두에게 행복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후 순자는 집 앞 감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하얀 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하얀 눈꽃이 순자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를 비롯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순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방과 후 순자의 집에 모여
간식을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농사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민서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아이들은 순자 주변에 동그랗게 모여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마음이야. 피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순자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집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식이 모두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가을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순자 씨 이름으로 장학금도 전달하고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순자는 감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순자는 조용한 집에서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마음이야.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따뜻한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눈꽃이 더 화려하게 피어났고 마을은 평화로운 겨울밤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아들도 잃었지만 그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참된 행복,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